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예정된 윤석열의 마지막 헌재 변론을 앞둔 하루 전 성일종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홍장원발 탄핵 공작을 주장합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큽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얘기하셨 이 명단을 적었는데 첫 번째 명단은 적다가 이걸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국에서 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가 기억을 복귀해서 적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복귀하고 누구한테 재작성 시켰느냐 들으셨습니까? 네네. 누구한테 재작성 시켰습니까? 보좌관,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 직원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살생부입니다. 살생부를 보좌관한테 시키는 사람 보셨습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정원 차장이 국정원장 공간 앞에서 받아 적었다 그랬어요. 국정원장 공간 앞에 CCTV가 있을 겁니다. 없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설에? 빨리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메모를 빨리 입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입수해서 필적 감정하고 CCTV 가다 감정하고 이 중요한 이 사건의 탄핵 공작의 트리거가 바로 이 홍장원인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않는 게 지금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홍장원 차장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 메모를 썼는데 왼손으로 썼답니다. 왼손잡이랍니다. 이 사람 왼손잡이 아닙니다. 국정원에 제가 제보받은 부하였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제가 제보받은 게 보면 화면 보시면 저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왼손잡이입니까? 응?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모든 게 거짓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다.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 지금 이 홍장원과 연결되어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지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지금 정서로 되어 있는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왼손잡이라서 글씨체가 조금 좀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13일 헌재에 출석한 조태용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시점 그 시간에 홍 전 차장은 공간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 자, 성일종의 주장과 딱 아귀가 맞아떨어집니다. 홍장원이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쓰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건 국방위원장의 수준입니까? 홍장원 차장의 절친인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홍창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원래 왼손잡이이다. 윤석열 일파와 그의 빌부터 먹고 사는 비루한 인생들이 홍 차장에 대한 음해 공작을 점점 더 심하게 벌이고 있다. 이제는 그가 왼손잡이라고 말한 것까지 트집 잡아 그의 인격을 흠집내려 한다.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가엾기도 하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장원이와 함께 식사할 때 그가 양손을 모두 사용하길래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원래 왼손잡이지만 집안에서 엄하게 교육받아 식사 등에는 모두 오른손을 사용하려 한다고 대답했다. 국민학교 때 오른손으로 글을 배우느라 애먹었다는 에피소드도 곁들이면서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그는 이미 양손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끔 예를 들어 계엄과 같이 긴장되는 순간에 왼손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예전에 한국은 왼손잡이들을 심하게 차별했다. 요즘은 좀 나아졌나 모르겠다. 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으며 함부로 영상을 제작해 홍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짓는 악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스스로 더럽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홍장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도 빵 터지는 것이 조태용과 국힘 의원들이 연락을 주고받고 그 국힘 의원 중 한 명이 성일종이고 그 시기가 12.3 내란 사태 전후라면 어떻습니까? 헌재 8차 변론에서 국회 측 장순옥 변호사는 조태용에게 비상계엄 전후로 성일종, 신성범 의원과 전화를 여러 통 한 것을 기억하느냐? 홍장원 전 1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건의한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했으면서 여당 의원에게 전화하는 것은 괜찮느냐? 국정원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발언하자 조태용은 신성범 의원은 국회 정보위 간사이기에 당시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을 것이고 성일종 의원과는 친분이 있으니 가끔 통화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주장하는 곽중근 홍장원발 탄핵 공작의 서막이 성일종이 열어준 국방위 상임위에서의 곽중근 폭로가 아니었습니까? 성일종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이 회유, 리허설 등의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른 제가 발표한 것에 참조를 해주시고 곽사령관과 김 단장은 당시 저에게 양심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회유 관련 질문에 저로부터 회유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러하기에 소추인인 국회 측에서도 추가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고집을 부려 국방위를 당시 사실 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야당을 배려하는 그런 척하려고 민주당 측의 요구에 응해 국방위를 열었고 윤석열 탄핵 소추의 결정적인 증거인 곽종근의 증언이 가능케 해준 그 자락을 깔게 해준 의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일종 위원장의 새빨간 거짓말을 면책특권의 보장을 방패삼아 하고 있는 성 위원장에 대하여 분노보다는 일말의 연민을 느낍니다. 아울러 윤석열의 파면이 임박했구나, 오죽했으면 파면을 면할 실오라기 같은 확률과 기대를 갖고 저런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윤석열 파면에 전념할 때입니다. 저들의 저열한 책동에 넘어가서 티격태격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결정 후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의 거짓 공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선원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체포명단 작성자를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김건희를 주목했습니다. 이 명단은 누가 작성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결국은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그다음에 윤석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자신은 그분의 핸드폰을 못 본다는 윤석열에게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사람 김건희 아니겠어요? 결코 허튼 소리를 할 박선원 의원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 김건희를 줄곧 수호해온 성일종이 다급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